네, 오늘은 에세이 리컨실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리컨실레이션은 뭐 리컨실레이션은 조정하다, 화해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거 자주 인용하는 그림인데 머리 짓고 싸우잖아요, 애기들이. 예, 각자가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데이터인데 일치하지 않음을 데이터가 싸운다 표현하고 그 싸우는 데이터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SA 말고 어쨌든 DM 프로세스 리컨실레이션 하면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고 그 임상시험은 어쨌든 IP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무조건 기본이 되는 데이터, 우리가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무조건 EDC 데이터잖아요. CRS 큐브에 큐브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 그 데이터가 뭔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항상 리컨실레이션은 CRF 데이터, EDC 데이터, 큐브 CDM에서 저장된 그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믿을만 하다라고 입증하는 과정 중에 EDC에 저장된 다른, 여기 EDC가 있으면 다른 동일한 내용과 비교해서 싸우지 않고 일관됨을 보여주는 과정들이 리컨실레이션이다 이렇게 되고, 하나는 무조건 EDC 데이터다, 클리니컬 데이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 리컨실레이션이니까 에세이를 다루는 사람, 이 에세이가 또 뭐 어디에 또 있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에세이 리컨실레이션 하나는 무조건 EDC니까. 그러니까 EMR에 있는 데이터가 EDC에 들어와서 결국 CSR을 쓰려고 하나도 하지만 임상시험의 목적이 안전성과 유효성인데 실제로 임상시험 목적 말고도 이 프로덕트, 이 IP, 이 프로덕트를 끊임없이 안전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마코비질런스죠. 파마코비질런스에서 PV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이건 뭐건 그 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생기면 모두 수집하는 사람들이 PV이고, 이 PV는 임상시험은 그냥 PV 데이터를, 세이프티 데이터 수집하는 하나의 경로일 뿐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임상시험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의료 기록에 따라 EDC에 입력되면서 동시에 SMS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고 24시간 이내 스폰서 PV에 보고하게 되면 스폰서 PV는 이거를 세이프티 DB에 PV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되고, 이런 자료들은 EDC에 입력된 자료는 CSR을 결과 보고 써서 허가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쓰지만 PV 데이터들은 결국은 이 프로덕트의 시리즈죠. 모든 소스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스터디건 뭐건 간에 상관없이 다 모아서 이 프로덕트에서 발생한 A는 이런 거다라고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상시험과 상관없이 별개, 그러니까 다른 스케줄로 움직이는 거죠. DSUR, 드럭 세이프티 업데이트 리포트, 이런 리포트를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우리는 이제 임상시험은 무조건 DB락을 향하죠. CSR 쓰려고. 컷오프 하는 거예요. PV 데이터들은 DB락 관심 없어요. 뭐 관심이 있겠죠. 있는데 CSR 타겟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요런 이렇게 케이스의 완결성을 하고 적절한 시점에 따라서 저거 뭐죠? DSR 보고서 쓰는 이제 이런 과정에 데이터 수집 경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리스폰서빌리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진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게 임상시험에 더 큰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CRA는 기본적으로 이게 CRA, 임상시험 참여자들은 CRA, DM은 이게 다 CSR을 타겟으로 하죠. CRA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내용 중에 우리 GCP에도 나와 있죠. 5.18에 나와 있는 모니터링 내용 중에 확인해야 될 내용이 이런 세이프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EMR에 있는 게 EDC 잘 옮겨 적었는지, SDB죠. 소스 데이터 베리피케이션. 그 내용들 중에 세이프티는 중요하니까 SL이 작성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SDB 프로세스로, 이걸 리컨실레이션이라 하지 않지만 내용상 리컨실레이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EDC에 있는 A와 SL 리포트 작성된 A가 일치하는지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실제로 있는 거 얘는 이제 온고잉 중이긴 하지만 타임리맨으로 되지 않아요. CRA가 모니터링을 뭐 SA 발사 바로 나가는 거 이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바로 확인하는 사람들은 PV예요. 순서 이렇게 좀 뒤집어놨지만 PV는 EDC에서 SA 리포트가 작성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역으로 가볼게요. EDC에서 그렇죠. 이렇게 EDC에서 SA 리포트가 이렇게 다
에세이가 예해서 에세이 리포트 작성하게 되면 에세이 리포트 뭐 이렇게 여기 연동시킨 건데 이렇게 하고 보고하게 돼 있죠. 보고 저장하면 보고 누르면 이게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거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PV. 결국은 PV죠.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PV다. 예,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예, 자기네 이 내용 받고 자기네 세이프티 DB에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건 이제 PV의 데이터 구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만 요즘에는 이렇게 입력을 손으로 입력할 수 있는데 이건 저희 튜브 세이프티인 건데 이렇게 데이터 불러올 수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에서 이렇게 불러오면 자동으로 입력돼요. 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기다릴 수 있죠. 예, 시간도 많은데. 네. 네, 이렇게 입력되면 아, 네, 요거 이렇게 입력된 거 보여요. ODT를 보면 이렇게 제가 입력한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 검토하는 거죠.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CRA한테 쿼리 내서 이 케이스는 이 A가 이 약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맞냐, 인과관계가 이런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각종 쿼리 같은 걸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20시간 전에 받자마자 이게 규제 당국에 보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우리 세이프티 리뷰에 입력해서 연구 보존해도 되는 그런 완결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그런 완결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쿼리 내는 건 거죠. 그래서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PV예요. 예. 예. 근데 세이프티 관점에서 하는 거고 CSR 관점에서 하는 거는 CRA가 그나마 좀 주기적으로 하는 거고 DM은 요 두 분이 열심히 해서 PV가 열심히 세이프티 DB하게 입력하게 되면 이 데이터랑 EDC에는 이 데이터랑 요 데이터가 얘는 SA니까 CRF 데이터랑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그 DM이 하는 거죠.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하는 건 PV, 조금 덜 리얼타임으로 하는 건 CRA. 그렇게 두 분들이 열심히 한 데이터를 각자의 DB에 있는데 비교해서 추정적으로 EDC 데이터를 써도 좋다라고 확인하는 사람은 DM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걸 불러온 건 사실 이제 PV는 이렇게 불러오면 필요에 따라서 규제당국에 보고합니다. 이렇게 규제당국에 어디 갔지? 네, 이렇게 보고 제출하게 돼 있죠. 네. 그것도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이렇게 아, 음, 예를 들면 수사여서 보고합니다. 네, 규당국에 이게 식약처에 보고하는 프로세스들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임상 시험이 끝나갈 때쯤 우리가 DM 할 때 DMP에다가 세이프티 대비는 뭐로 정의한다. 그 세이프티 DB의 리스트를 받아서 우리 EDC랑 비교한다. 이런 작업하잖아요. 그럼 PV가 이런 DB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PV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데이터를 뭐 그러니까 여기 큐브 세이프티라는 시스템의 기능이니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불러올 수 있고 이건 제가 그냥 미리 설정해 놓은 거예요. 체크해 보면 데이터가 5개 있네 하고 이렇게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건 아까 다운로드 받아놓은 건데 그냥 조금만 기다려보죠. 이 리스트 받아보고 요 데이터를 네, 이 데이터 보면 어차피 뭐 이게 네, 에세이는 보면 요런 거죠. 어디 갔지? 네, 어, 이제 요 케이스 번호고 이 사람 서브젝트 번호 있고 뭐 성별이 있고 A 텀이 뭐고 LLT가 뭐죠? 스타트 엔드 데이트, LLT, 그다음에 뭐죠? SA 카테고리. 딱 보면 알겠죠? 네. 인과관계, expect outcome, action taken, 뭐 narrative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CRF랑 비교하는 거죠. CRF랑 비교하는 거. 네, CRF에도 거의 있는 아이템이니까 두 개 비교, 눈으로 하나씩 비교하는 거예요. 네, 하나씩 비교하는 거고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큐브 세이프티 마스 이런 걸 받는 게 픽스돼 있으면 프로그램도 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매뉴얼 프로세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비교하는 겁니다. 그냥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건 퀄이 되는 거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EDC 데이터의 컷오프 시점과 PV 데이터의 컷오프 시점은 달라요. 예를 들면 EDC는 그 서브젝트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방문할 때까지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PV는 그 에세이가 발생하면 계속 팔로우업해서 특정 시점 이후까지 종료일 같은 게 추가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은 같은 시점까지 비교하는데 PV가 더 많이 조사할 수 있으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건 그대로 놔두면 돼요.
다만 같은 시점까지 주사했는데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쿼리 내서 EDC를 고치거나 이런 세이프티 DB를 고쳐서 리스트가 일치하게끔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리컨실리에이션은 최종적으로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차이가 나는 거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맞다, 이런 문서를 남겨서 우리 EDC의 데이터를 믿고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다. 예,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었어요. 얘기를 조금 빨리 하고 대본도 너무 순식간에 확 얘기해서 좀 그렇겠지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네, 요 페이지의 링크는 영상에 그 설명 나오는 데다 달아놓을 테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